퇴행 체면을 통해 전생을 본 여성.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이며 전생요법 패스트 라이프 테라피 의 전문가이다. 병원의 정신과 부장으로 근무하던 1980년에 전생을 기억하는 환자를 만나 세계관이 변하는 경험을 한다. 이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퇴행 체면을 통해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게끔 시키는데 성공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계기가 된 첫 번째 환자는 캐서린 가명이라고 한다. 아직 20대인 그녀는 매일 원인 불명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인간관계도 잘 되지 않았다. 와이즈 박사는 그녀의 트라우마의 원인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면을 시도했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도 그녀의 증상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박사는 최면요법을 계속하여 원인으로 된 그때까지 그녀를 거슬러 올라가게 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전생의 체험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기원전의 홍수와 해일로 그녀와 그의 아들이 마을과 다 함께 전멸한 경험이었다. 당초 내세와 환생 같은 개념을 전혀 믿지 않았던 와이즈 박사는 곤혹해 된다. 의사 동료와 의학계로부터의 시선과 경력에 상처가 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전생에까지 거슬러 가서 환자가 진정한 원인을 찾음으로써 극적으로 증상이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게다가 트랜스 상태의 환자의 입을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와 첫 아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맞히는 경험 등을 거듭하여 마침내 침묵을 깰 결심을 했다. 그것이 와이즈 박사의 최초의 저작 매니 라이브즈, 매니 마스터즈 전생요법이다.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윤회 전생과 보다 영적인 삶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당연히 박사에게는 그것이 거짓된 기억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쏠리고 있다. 이런 것을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회의파인 사람은 무엇을 뭐라고 말해도 가짜 과학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와이즈 박사의 최근의 말, 인생은 끝이 없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2000년 전에 어떤 청년과 함께 여행을 한 와이즈 박사. 그런데 와이즈 박사는 저서에서 놀라운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기 드문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비하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선택하고 싶다. 사실 와이즈 박사 자신도 퇴행 체면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면 과정을 수료한 아내 캐롤 박사를 환자로 하여 여러 번 실시했다. 매우 선명한 영상으로 와이즈 박사가 도착한 전생 중 하나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삶이었다. 거기에 박사는 부유한 유대인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활발한 젊은이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 있던 비밀의 공동체를 돌며 가르침을 청하는 여행으로 나섰다. 거기에는 신비주의 지식을 계승하고 있는 에세네파 등의 단체도 있었다. 박사의 일족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가분한 여행으로 끝마쳐졌다. 그런데 공동체를 도는 여행을 계속하고 몇 주간 박사는 한 명의 또래의 젊은이와 만나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박사보다 키가 크고 깊이 있는 갈색 눈을 하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현인들로부터 함께 가르침을 받아도 그쪽이 빨리 이해하고 박사가 나중에 그에게 가르침을 받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1개월 정도 후에 다른 길로 갈렸다. 이외에도 더 있지만 일단 다른 에피소드로 옮겨진다. 암으로 고통받는 여성 물리학자의 회상. 그런데 와이즈 박사가 과거 세상을 경험하고 몇 년 후의 일이다. 한 번은 박사가 연 5일간의 워크숍에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50대 중반의 여성이 참여했다. 그녀는 맨하탄에 사는 물리학자로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미 16년간 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여러 번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등도 실시해왔지만 치료되지 않고 심한 요통을 앓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그녀의 머리는 흰색이었다. 빅토리아는 박사의 워크숍을 통해 약 2000년 전이 과거 세상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녀는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가난한 농부로서 아내와 딸과 함께 수줍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로마의 엘리트 군단이 행진해왔다. 그는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하고 간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행진을 방해했다.
따라서 화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반죽이고 집에 불을 붙여 처자까지 죽여버렸다. 이후 그는 신체장애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너덜너덜하게 되어 한잣집에서 절망적인 생활을 보냈다. 자작 야채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무렵 어느 랍비가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었다. 그 예수라는 인물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지만 그는 괴상한 차림새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자로부터 추방되었다. 하지만 그를 본 예수에게서 직접 가까이 와도 좋다고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설교에 매우 마음이 동요되었다.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가족을 살해당한 이후 예수는 유일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인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예수는 처형되게 되었다. 그는 연행되는 예수에게 어떻게든 물을 건네주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예수는 돌이켜서 그를 보았다. 그 눈은 자신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괜찮아요. 이것은 일어나야 할 일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텔레파시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있는 군중 속에 어떤 인물을 발견했다. 두 명의 과학자가 과거 생에서 본 광경이 일치, 그리고 기적이. 빅토리아는 와이즈 박사에게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와이즈 박사는 거기에 있었다. 과거의 세상에서 그는 예수가 처형장으로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눈을 본 순간 이전에 함께 여행한 친구였던 것을 알았다. 그러나 박사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친구가 연행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당시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부유하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빅토리아가 말하기를 그는 우아한 모래색으로 밝은 레드와인 색상의 줄무늬가 들어간 당당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와이즈 박사가 기억하고 있던 당시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빅토리아는 그 부자의 눈을 보는 순간 와이즈 박사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현대의 와이즈 박사와 같은 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본 당시의 장면은 박사가 본 과거 세상의 장면과 일치했다. 그러나 와이즈 박사가 그 과거 세상을 말한 것은 세 사람뿐으로 그녀가 알 리가 없는 것은 분명했다. 하물며 그가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도 알 리가 없었다. 빅토리아, 즉 그는 예수의 뒤를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 위 기억은 예수가 숨진 직후에 날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는 멍하니 내내 서서 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정수리에 전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척추를 관통했다. 그 순간 그 위 장애는 치유되어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빅토리아가 워크숍에서 기억하니 1000년 전이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현재 앓고 있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기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워크숍의 전원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잠시 후 빅토리아의 머리는 원래의 흑발로 돌아가고 진통제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것은 2000년 전이 시간을 넘어 그녀의 몸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논문에서 이 같은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